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영상이라던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도 약간은 미리 알려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좀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구독자님 질문을 갖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지성 적립식 투자 시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이라는 부분은 좀 좋아 보였는데, 어, 매달 매수 1년에 4번, 분기당 1회죠. 그리고 1년에 2번 등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혹시 어떤 달에 하락이 많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을까요? 있다면 분기당 1회나 1년에 2번 매수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제가 백테스팅 같은 경우를 할 때, 어, 3, 9월 조정장에 매수한다. 자, 이런 계획으로 보통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봄, 가을 매수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3, 6, 9, 12월, 내마녀의 날이 있죠? 내마녀의 날이 있죠? 그래서 3, 6, 9, 12월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이제 3, 9월로 잡는 이유는, 자, 3, 9월로 잡는 이유는 최소한도의 추매. 자, 이거를 갖다가, 최소한도의 추매를 갖다가, 어,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할 때 하긴 하는데, 어, 3, 자, 3, 6, 9, 12월 해서 분기별로 잡아도 됩니다. 자, 분기별 추매도 가능하고, 분기별 추매도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 5, 6, 5, 6 해갖고 쭉 12월까지. 자, 이렇게 추매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3개월로 잡은 이유는, 자, 최소한도의 추매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더 많은 추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자, 의미 있는 통계가 있을까? 어떤 달에 하락이 많았는지 의미 있는 통계가 있을까? 자, 이거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해갖고, 한번 이제 카운트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월별로 해갖고 어떤 달에 하락이 많았는지도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자, 특정 월에 하락폭이 클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일단 매년 3, 6, 9, 12월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죠. 자, 3, 6, 9, 12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자, 이때는 내마녀의 날이 있죠.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 있는 주간에 하락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내마녀에 있는 주간은 내마녀의 날이 딱 낀 그 주간은 하락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도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가 하락이 큰가? 내마녀의 날에 전과 후에 기관들이 포폴 조정을 하거나 이제 수익화를 갖다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 내마녀의 날에 전과 후에 도리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마녀의 날이 있는 주간에 전후에 하락의 가능성이 자 올라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갖다가 내보았습니다. 통계를 내보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수를 갖다가 추종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들을 갖다 했고, 자, 지수 플러스, 자, 큰 하락과 이제 폭락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변동성이 커야 되죠? 그래서, 자, 변동성이 높은 아이. 자,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우리는 TQQQ가 나오죠. 그래서, 자, TQQQ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그래서 처음 TQQQ가 나왔던 2010년 2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현재 시점이죠. 2021년. 자, 이 데이터를 갖다 제가 5월까지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로 해가지고 2012년, 자, 2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자, 이 기간 동안에 일단은 전체 이제 종가를 갖다 기준으로 했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고가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고가를 전부 이렇게 데일리로 뽑아놓고,
이 전고가 대비 자 이렇게 0.935라고 해갖고 이제 전고가가 나왔죠. 그럼 전고가 대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락을 한 게 MDD-20% 이상을 돌파를 했느냐, MDD-30% 이상 돌파를 한 조정장이냐, 폭락장이냐를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차트상으로 해갖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월별로 해서 한번 카운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5월달에 마이너스 20이 찍혔으면은 자 카운트를 해주고, 자 6월달에 찍혔으면 카운트를 해주고, 5월달에 마이너스 30 이상이 찍혔으면은 자 이걸 또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부분입니다. 2010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까지 총 11에서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 3, 4, 5월 같은 경우는 12년치 통계가 나오게 되고, 1월, 6월, 7월, 8월 나머지 달은 11년의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 기간을 갖다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TQQQ, 그 다음에 MDD 마이너스 20% 이상이 찍힌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에 대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369, 12월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자, 3월에 6, 6월에 6, 10월, 9월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갖고 이 빨간 선으로 찍힌 부분이 다른 달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1월달, 4월달, 7, 8월, 11, 12월 같은 경우는 자, 3에서 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3에서 4회죠. 근데 나머지 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데는 5월이 있는데, 5회가 있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5회죠.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6에서 7회 정도의, 마이너스 20% 이상이 찍힌 조정달이 존재했음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해갖고 확률을 갖다 보게 되면은, 2, 3월 같은 경우는 자, 40에서 50% 이상이 찍혔죠.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도 자, 50% 이상 찍혔고, 9월과 10월 같은 경우도 자, 9월은 36%로 해갖고 다른 달과 비슷한 것 같은데 10월 달에 해갖고 60% 이상이 찍혔죠. 그 다음에 11, 12월 같은 경우 생각외로 찍힌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3, 6, 9, 12월에는 확실하게 하락장들이 존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월 조정장은 자, 3월 조정장은 2월부터 시작이 됐고, 자, 6월 조정장은 한 달 앞선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9월의 조정장은 대부분 10월까지 영향을 갖다 미치고, 12월 조정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외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갖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있습니다. 많아야 6에서 7회 정도인데, 자,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체 이제 TQQQ의 차트입니다. 자, TQQQ의 차트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갖다가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어갖고 금리 인상이 쭉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 시기인데, 자, 요 시기에는 테이퍼링 시기에는 하락과 폭락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인하를 갖다 하는 시기에도, 인하가 완료된 시기에도 동일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시기에 크게 폭락장이 나타난 그래프상의 모양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18년부터 2015년에서 16년 전환이 될 때 금리 인상이 벌어졌는데, 자, 쭉 계속해서 상승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합치면은 한 4년에서 5년, 6년 정도가 되는데, 이 시기를 합치게 되면은 이 통계가 사실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길었죠. 그래서 자, 동일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폭락장이 언제는 있었나 하면 보면은 금리 인상과 인하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 이때가 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전환이 될 때고, 자, 18년 말이었죠. 자, 이때가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크게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 통계가 좀 더 의미가 있어지려고 하면 이 금리 인상 인하가 없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인하로 인해 갖고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락과 폭락이 좀 적게 나타난 편입니다. 그래 갖고 통계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자, 이 시기에 만약에 금리 인상 인하가 없었다면 좀 더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9월달에 이렇게 해뒀는데 왜 9월달 같은 경우는 다른 달하고 비슷하게 4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6.36%죠. 그래서 9월달은 이런데 왜 넣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자 TQQ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조정장 자 이거는 앞에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조정장이 있는 달과 함께 마이너스 30% 이상이 찍힌 폭락장, 조정장이 아니라 30% 이상이 찍히면 사실상 폭락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폭락장의 통계를 한번 같이 내봤습니다. 같이 내보게 되면은 좀 더 이게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다른 달에 비해 갖고 4, 5회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찍혀 있는 달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 달들이 겹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해갖고 겹치게 되고 자, 여기서도 6월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리고 9월달, 10월달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실 게 방금 이제 9월 얘기를 드렸는데 9월은 4회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 마이너스 20% 이상이 찍힌 게 4회밖에 되지 않는가? 근데 왜 여기에 넣나 그랬는데 9월은 보시게 되면 그 4회가 전부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장이었습니다. 9월은. 그리고 자, 바로 9월의 조정장은 10월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케이스냐면은 자 8월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9월에 쭉 내려간 게 자 여기가 10월인데 10월 초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9월 여기가 10월이라고 하면은 9월에 이미 마이너스 30% 이상이 찍히고 10월에 그 중에서 7번 정도는 조금 더 내려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에 마이너스 30% 이상이 찍혔을 때는 10월, 11월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폭락장이 동일하게 쭉 이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마이너스 이제 20% 이상은 찍혔지 않았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8 정도까지는 다 찍고 있었습니다. 9월도. 이게 마이너스 20까지로 잡아서 그렇지, 마이너스 15 정도로 잡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월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게 10월까지 이어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9월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떨어졌을 때는 자 10월 11월까지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큰 폭락이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36.36인데 3분의 1 정도가 금리 인상으로 해갖고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통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화면을 갖다가 한번 참고를 갖다가 계속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이 자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갖다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결론을 내보면 3월 조정은 2월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자 3월 조정은 2월부터 일어나죠. 그래갖고 언제 가장 크냐 하면은 3월 초 중에 가장 큰 하락을 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올해 같은 경우가 한번 그런 식으로 벌어졌었죠. 그래서 자 2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하락을 찍은 거는 자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에 가장 크게 하락이 찍혔었죠. 자 마찬가지로 6월 조정은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 초 중에 가장 큰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건 그런 건 아니죠. 자, 왜? 전체적으로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속하지 않는 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일어나서 6월까지 이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선 6월 초 중에 가장 큰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9월 조정은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0월 초 중에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9월에 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자, 이게 9월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까지 이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조정이 자, 여기에서 최저점을 찍는 게 아니라 10월 초 중에 가장 큰 하락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조정이 10월에 폭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9월에 조정했는데 자, 10월 달에 더 내려가서 폭락이 된다. 그러면은 11월까지도 폭락을 하다가 약간 횡보를 하는 식으로 폭락을 하다가 그 뒤에 한 12월이나 1월쯤 돼갖고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자, 요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 같은 경우는 자, 요 화면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선
연가 이제 매월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마이너스 20이라든가 마이너스 MDD 마이너스 20이라든가 마이너스 15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갖다가 하신다고 하면은 요 통계를 갖다가 살펴보셨다가 어떤 달에 좀 더 큰 하락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번 체크를 갖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셔갖고 매수 계획을 갖다가 조금 더 적게 잡으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요 하락월을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 단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갖고 단기 투자, 그러니까 초단기 스캘핑 같은 기법이 아니라 이제 스윙 기법을 갖다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스윙 기법을 갖다 사용하시는 분들, 자, 요런 시기를 갖다 이용해서 스윙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 갖고 이제 지난번 만들었던 거를 갖다 좀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이 스윙을 갖다가. 그래갖고 스윙 투자를 위해서 계산을 하고선 조금 더 알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엑셀을 갖다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한번 같이 소개를 갖다가 드리는 시간을 갖다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